12번입니다. 12번은 어떤 걸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얘 한번 볼게요. 풀이가 총 3개입니다. 그냥 무의식에 푸는 친구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친구들, 베스트 이렇게 3개 보일 거예요. 일단 제일 최악은, 최악이라기보다 제일 안타까운 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나. 우리가 FA가 FB와 같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 3차 함수를 그냥 임의로 그리고 X축을 그려버려요.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FA도 FB도 극대이기 때문에 극대 두 개가 같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그냥 보이는 거에서 끝이 아니에요.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얘네가 같기 때문에 극대극소 같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극대의 그대로 값과 극소에 뒤집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붙은 게 같구나 라고 하시면 답은 나오죠. 얘는 쉬우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렇게 풀면 삽질이에요. SAP.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 그나마 나은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느냐. 유형 파악이 되죠. 대놓고 나와 있는 유형. 뭐예요? 절대값 함수. 절대값 fx의 극대극소. 절대값 fx의 극대극소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알아야 돼요. 절대값 fx의 극대는 어디에서 나오고 극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위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붙은 거가 극대가 되려면 조건이 2개예요. 뭐가 있냐면 f의 기존에 절대값 없는 놈의 극대. 근데 그냥 극대가 아니라 어떤 극대냐면 부호가 플러스인 극대입니다. 반대로 극소. 원래 극소였던 애가 뒤집어지면서 극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엔 극소 중에 마이너스가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소. 이놈은 똑같은데 극대 중에 음수인 놈.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극소인 놈이 그대로 극소니까 플러스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건 그냥 상상 속으로 직관적으로 뭐 그렇지 않나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때는 이렇게 풀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함수의 극소는 하나가 추가가 돼요. AND입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fx는 0, 즉 x의 축과의 교점들 중에 뭐만 고르면 돼요? 뾰족점.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를 읽자마자 싸라락 떠오르죠. 어떤 의미냐? 아니 극대 2개가 절대값 붙은 거에 극대 2개가 같대. 근데 극대가 되려면 기존 함수의 양수인 극대와 음수인 극대 후보가 2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3차 함수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대와 극소의 부호 반대로 된 게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실력의 수학을 푸는 학생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것까지 알고 있다. 내가 상위권이다. 혹은 상위권에 깜냥이 된다 싶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잘 봐요. 그들은 알아요. 난리 나는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머리에 넣어버리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라는 걸 알죠. 파악이 끝났잖아요. 이건 아니까. 그럼 어디까지 보이냐면 뭐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아? 아니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우리는 극대, 극소가 x축과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거라냐면 봅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문제에 2차 함수
문제에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문제에 주어지면 우리는 열이면 열, 뭘 알아야 되느냐? 대칭성. 이용을 시도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최대한 요 놈이 대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를 알아야 된다. 의심을 해야 결론이 보이니까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볼게요. 극대 극소가 x축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뭔 말이에요? 대칭점인 변곡점이 x축 위에 있다. 자, 봐요. x축 위에 있다는 국어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인 동치 조건으로 바꿨을 때 어떤 의미가 있죠? x축 위란 얘기는 변곡점의 y값이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도구까지 머리에 자동으로 떠오르냐면, 물론 상위권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까지 끊어도 됩니다. 더 나아갔을 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베스트란 얘기예요. 자, 봐봐요. y는 ax 세제곱 3차 함수입니다. 더하기 bx제곱 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요놈의 변곡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거 요즘 애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뭐가 있냐면 변곡점의 x좌표 누구요?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외우긴 편해요. 2차 함수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것처럼 3차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그럼 잘 봐요. 얘 변곡점 x좌표 누구예요? 1이죠. 1을 넣었을 때 y값이 0인 거니까 그 대단한 친구들은 1을 넣어버려.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p가 0이 되면서 결국 p가 누구예요? 2라는 암산용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해하라고 가벼운 문제를 갖고 온 건데 여기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했을 때 상위권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런 것들이 이미 내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재능적으로 특출나서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근데 후천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초조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들면 좋냐면, 우리가 영화 볼 때 생각해봐요. 영화 볼 때 그 시작 전에 불나면 일로 대피해라 이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끝나고 그 영상 볼 때 핸드폰 했다면 집에 못 가나요? 절대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차분한 상황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거나 아니면은 그냥 판단을 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진짜 만약 불이 나, 그럼 연기도 있고 초조하니까 우리가 되던 것도 안 돼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으면 말린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서 최대한 풀이가 이쁘게끔 하는 게 이 노트의 취지이기 때문에 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로 가보시죠.